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회적으로는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 회사 구성원은 나이가 들어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유기체와 같은 회사는 계속 몸집을 키우고 생존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보하면서 순자산을 키워가면서 재무구조도 튼실해지고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이익에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전체 기업들을 모아서 볼 때 이익은 유보되어 기업은 커집니다. 즉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월급 때문에 답답하지만 기업들은 생존력과 자산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품,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는데 서민의 삶을 팍팍해져 기업 매출은 늘어난다. 자율경쟁 시장하에서 기업은 조건만 맞으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해야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가격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용인하지요. 대신 생필품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 서민 생활 걱정을 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혹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했다는 이유로 제품 서비스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 자연스럽게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된 가격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까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산하였기에 수요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당연히 회사 매출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지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순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에서는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이 반갑지 않지만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순자산의 동반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요. 이 또한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출 측면에서의 이유입니다. 한국거래소 통계 자료에 있는 PER과 PBR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시장부 추정치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상장 기업들의 전반적인 노는 5%에서 10%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지요. 개념을 단순화하여 설명해드리자면 노는 일종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월급이 안 올라 답답해하면서도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 분개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평균로 5%에서 10%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은행이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 투자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내 몫을 보상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동학개미운동 이후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인해 투자 손실만 누적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시에서 최소한 생존하기만 하여도 주식시장은 앞서 설명드린 근본적인 속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엔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일군 분들 주변에 자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볼 때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이들이 주변에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부를 쌓아가는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1월 뉴욕 연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기업 환경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고의 물결이 촉발되었다. 1월 16일 화요일에 월간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 소셜미디어와 그 외 여러 곳에서 생산이 아직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일 지표 발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서둘러 판단을 내렸고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더 신중한 분석은 등한시되었다. 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매월 제조업 부문 상황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거나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뉴욕 연은의 지역구 제조업 임원들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제조업 지표 하나만 가지고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그 임원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실제로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수는 오래된 뉴스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전체 제조업은 1년 넘게 침체기를 겪고 있다. 12월은 14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2023년을 좋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 순환 주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제조업이 몇 년 전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경제가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거시적 활동과 정부 개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에 대한 팬데믹 이전 시기의 가정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실제로 2023년은 경기 순환 주기가 놀라운 방식으로 진화한 시기였고 애널리스트들에게도 그런 점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1년 전의 부정적인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정의한 경기 위축이 마침내 도래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몇 가지 지표를 골라내는 것 이상의 생산적이고 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가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연은이 설계하고 댈러스 연은에서 업데이트하는 또 다른 지표인 주간 경제 지수를 생각해보자. 다양한 미국 지표를 추적하는 멀티팩터 벤치마크로서 주간 경제 지수는 1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실시간 멀티팩터 경기 순환 주기 지표인 에즈 지수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완만한 강세를 보이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보자. 과연 2024년 초 미국 경제 활동은 강화될까?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추정치에 관심을 둔다면 경기 침체의 위험이 낮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하다. 이번 주 미국 경기 순환 주기 위험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다양한 지표에 걸친 실시한 신호는 미국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한 NBL의 정의에 따라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공개 및 비공개 경기 순환 주기 지수를 집계하는 BCRR의 대표적인 지표는 1월 12일 현재 경제가 침체의 확률을 1.3%로 추정하고 있다. 2월까지의 경기 순환 주기 상황을 추정하는 일련의 분석에 기반하면 단기적 미래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4개 주요 경제 및 금융 지표를 통해 단기적인 미래 추정치를 생성하면 경기 순환 주기의 강약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 이번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수 또는 일반적으로 약한 제조업 활동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경기 순환 주기 지표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높은 신뢰도로 경기 순환 주기 상황을 추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태훈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안 셰퍼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의 급락은 놀랍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이 지수의 급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뉴스를 만들어내겠지만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의 월별 변동은 대부분 노이즈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